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른 달보다 특히 많지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도 그렇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기념일도 많고요. 연휴도 많아서 가족이 자주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거나 또 일 때문에 갈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족이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분들은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비록 가족을 볼 수는 없지만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죠. 김건모가 노래합니다. 가족.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은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월달 보니까요. 이게 연휴도 많고요. 맞아요. 쉬는 날이 많아서 좋긴 한데 네. 약간 지갑이 좀. 그렇죠. 네. 5월 초부터 쉬는 날도 많고 네. 어린이날이다 또 어버이날이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긴 시간이 있으니까 놀러 가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놀 때는 참 좋은데 이제 다 놀고 나면 네. 지갑이 약간 얇아지죠. 얇아지죠. 가족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쉬는 날? 저는 이제 그 아이가 고1이다 보니까 네. 어린이날은 저랑 같이 뭐 어린날 하자 이런 건 없고 자기가 약속을 다 잡은 거예요. 대신 이제 지갑이 얇아지는 게 얘가 놀러 가려고 네네. 뭔가를 잔뜩 싸가지고 집에 계속 뭔가 배달 오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어디에 제가 만나는 분들하고 같이 네. 커피 마시러 다니고 먼 데는 못 가고 가까운 데 가서 마시는 거. 예, 네.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딘가 조금 특별한 곳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는 것도 참 행복 아닙니까? 맞아요. 이전에는 네. 이렇게 그 긴 시간의 휴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려고 하거든요. 네. 뭐 한 몇 시간 차로 운전을 가려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거보다는 그냥 누구랑 같이 함께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네. 뭐 커피 한잔하고 수다 떠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 어디로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다 떠나기 때문에 차 막히죠. 맞아요. 예. 좋은 곳이라고 하면 사람이 또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밀려다니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 아침 일찍 떠나자. 그 네. 문제는 아침 일찍 떠나봤더니 다른 분들도 다 똑같게 생각해서 아침 일찍부터 그냥 이제 줄지어서 있어서 이번에는 네. 그냥 가까운 남한산성 그다음 광주 지역에 예. 저 맛집을 찾아서 그냥 수다 떨고 책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뭐 맨발 걷기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요. 네. 예. 저희도 친구들 만나면 남한산성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쭉 오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약간 그 한옥 비슷하게 생긴 그 닭죽하는 예, 집 맞아요. 있어요. 네. 거기 저희들 좋아해갖고 예, 거기서 자주 모입니다. 저희는 이제 운전하고 올라가서 네. 산 위에서 이렇게 도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 아말피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네. 이렇게 그림 그린 분들 작가님들이 예. 모여서 자주 작품 전시도 하고 아. 커피 한 잔 마시고 네네. 그럼 거기 있는 그 대표님도 원래 커피를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직장 다니다가 퇴직해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작가가 됐거든. 그림 작가.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옆에 있는 분들 얘기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맛으로 맨날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예. 가까이 사시니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그냥 운전 한 15분? 뭐 빨리 운전하면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걸어서 올라가도 아마 한 40분 정도는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제 친구도 송파 지역에 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산도
네. 아주 자주 하게 된다. 맞아요. 남한산성 쪽으로. 그래서 요즘 제일 큰 변화가 내 가까이 있는 것에 더 관심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서 5월은 행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연휴라도 가족을 만나러 갔다 오기에는 좀 짧잖아요. 맞아요. 네. 5월은 한국도 연휴가 있지만 중국도 5월 2일 날에 굉장히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노동절 제가 이렇게 합쳐서요. 노동절 네. 세계 노동절이라서 제가 이제 보니까 중국에서 그 차를 타는 그 횟수가 네. 2.74억 명이 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몇 번 탈 수도 있겠지만 네. 엄청나게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마 5월이 어디를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겠죠. 네. 코로나 이후로 약간의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코로나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 다 나와서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기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조금 바뀐 게 옛날에 여행을 가면 풍경 보잖아요. 네. 요즘은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다 먹는 거. 맞아.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따뜻함. 그래서 네. 요즘 중국에서 엄청나게 핫한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분들이 가격도 안 올리고 너무 따뜻하게 해줘서 네.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가 450만 명이 거기를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와, 어디예요? 그게 산동성의 쯔보라는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 구이, 양꼬치 구이. 근데 예. 이 곳이 양꼬치 구이가 맛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사람들이 그 관리하는 사람들과 현지 있는 분들이 외지 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는 그 따뜻한 친절하고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중국 가면 거기 가고 싶어요. 이렇게 또 SNS를 통해서 어디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그림도 올라오고 뭐 동영상 올라오고 하다 보면 네. 또 그것이 명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의 명소는 사람의 따뜻함,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친절함 네. 이게 명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가족 같은 분위기. 네. 네. 자, 행복우체통 열어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오셨는데요. 한국으로 가오라는 글입니다. 전천혜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보면 한국으로 가오? 하는가 하면 또 생활이 좋은 사람을 보면 한국에 갔다 왔소? 한다. 중한수교 30년간의 연변에 사는 우리 해외 동포들은 한국에 나가 취업하고 돌아와서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 차까지 사서 타고 다니니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다. 며칠 전에 내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 새로 이사온 60대 중반의 부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농촌에서 왔다는 것이다. 나는 농촌 농민이 무슨 돈이 있어 아파트를 사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는 허허 웃으면서 아들 며느리가 한국에 나간 지 10년이 되는데 그 애들이 돈을 보내서 집을 샀다고 하면서 손자 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돌봐준다고 했다. 지금 주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농촌 농민이 아파트를 사고 시내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만 몇십 호가 된다. 지금 이곳 연변 지방에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30대부터 60대 나이에 있는 사람들 중 거지반 한국에 나가 있거나 갔다 온 사람들이 매우 많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2005년에 정년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한국에 나가 3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아들의 집과 나의 집 아파트까지 산 사람이다. 지금도 나의 아들은 13년 넘도록 한국에 나가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다. 지금 여기서는 출근해서 월급을 타가지고 아파트나 자가용 차는 살 수가 없다. 대학을 졸업한 나이 조카도 한국에 나가 여행사 가이드를 하면서 중국말 번역을 하는데 돈은 많이 번다고 한다. 이 말 들은 나이 손자는 지금 대학에 다니는데 졸업하면 한국에 나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조선 3대가 한국에 나갔다 오니 한국은 우리 해외 동포들이 부자 되는 꿈을 이루는 샘물터이며 든든한 발판이다. 그러니 잘못 살면 한국으로 가오. 잘 살면 한국에 갔다 왔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는 일상적인 아름다운 유행어가 되었다. 네. 그래도 김중섭 선생님께서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부 한국에 갔다 와서 잘 살게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한중 수교가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90년대는 동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포들이 거의 다 동북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네. 한국 문이 열리면서 정말 많은 동포들이 한국을 와서 그때는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서 잘 착실하게 벌어서 고향에 가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저희 친척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또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동포들은 정말 막 요만큼씩이라도 얼마나 절약을 하면서 네. 열심히 사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먹잖아요. 근데 네. 저희 이모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것저것 잘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왔는데 포도를 사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중국 돈으로 환산해서 이러면 너무 비싼데 근데 그때 이미 나온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알뜰하게 저축을 해서 아끼고 해서 지금은 자기가 사는 집, 그 세든 집을 네. 건물을 샀어요. 우와. 건물주가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오, 네. 물론 이제 대출도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 충격 먹었거든요. 아니 포도 사는데 왜 이렇게 고민하냐. 근데 보니까 네. 확실히 그 저축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잘 사는 중국 동포분들이 꽤 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교수님처럼. 저희는 사실 굉장히 덕을 많이 받죠. 네. 저 부모님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나와서 돈을 잘 벌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학업을 마치고 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비자 받고 취직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행복한 삶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초창기에 한중 수교가 되고 난 후에 네. 바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참 고생을 어려우셨어요. 고생도 많으시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네. 또 원래부터 이렇게 뭐 노가다 하신 분들이 아니라 네네네. 초창기 분들은 거의 도시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족을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분간은 중국을 못 오는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도 너무 고맙고 또 한국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해준 그 선배분들, 네. 네, 이모 삼촌분들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덕분에 진짜 중국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또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시고 자가용도 타고 사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맞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나이 또래는 공부를 더 많이 했죠. 이제 네. 공부를 더 다른 민족보다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또 네. 유학도 하고 이런 그렇죠. 친구들 많다 보니까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는 아마 교육열도 원래 높지만 잘 되는 그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흔히 저희도 한참 한국 전쟁 끝나고 막 어렵고 힘들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는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코리안 드림이 맞아요. 네, 그래서 꿈꾸면서 이루어지고요. 네, 1세대들이 보면 정말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고생을 했죠. 네. 근데 중국하고 이제 한국이 크게 많이 환율 차이가 나지 않아서 네. 그래도 괜찮은가요? 한국에 와서 돈 버시는 그래도 것이? 이제 전체적인 대환경을 보게 되면 네. 또 여기 익숙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좋은 게 화장실 가면 그렇게 이제 냄새가 안 나잖아요. 병원에 가도 병원 가면 사실 아픈 것도 아프지만 네. 이 소독수 냄새가 막 나면 네.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돼요. 근데 그렇죠.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런 대환경 때문에 또 안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아. 오래 살다 보면 여기 정이 네,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부 분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네네.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저희 또 친척분들은 일본은 중국으로 다시 네네. 자기 고향으로 갔거든요. 고향에서 모여서 오손도손 예. 네, 잘 보내고 계십니다. 네. 특히 또 요즘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무조건 가족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 보면 한 40대 정도만 돼도 50대 정도 돼도 거의 가족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네. 그래서 요즘 그 해외 중국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분들이 고민 중에 한 주제가 자녀
교육. 네.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할까? 이 친구들의 예.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중 언어를 어떻게 할까?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중국 동포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중 언어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어디 가서든지 일하실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네. 것 같고, 근데 우리 자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살지 않으면 한국에 사는데 이중 네. 언어 노출이 우리 때보다 훨씬 적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거,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네. 또 건설 현장 같은 맞습니다.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오늘의 한국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요즘 포럼에 가면 옛날에는 네. 편견이다, 차별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약간 불만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네. 분위기가 약간 고마움, 그러니까 서로 이해, 소통.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5년 차인데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면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는 네.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중국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에 저는 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 부디 정말 건강하게 잘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이명웅의 노래입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김은실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운동회 날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교 운동회 날이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송이들이 둥실둥실 떠 있고 길가의 나뭇가지들은 미풍에 하느적거리고 갓 피어난 라일락 향기와 예쁜 꽃송이들은 방실방실 웃으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청팀에 속했는데 60m 계산 경기와 60m 줄뛰기 시합에 참가하게 되었다. 60m 계산 경기에 입장하는 순간 나는 너무 긴장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땅 하는 귀청이 째는 듯한 총소리에 나는 어쩔 사이도 없이 불이 나게 뛰쳐나갔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결국은 2등밖에 하지 못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꼴등을 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운동회는 아주 재미있었다. 장애물 경기, 줄당기기, 학부모들의 이어달리기 등 경기 종목이 다양해서 모두들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어떤 애들은 넘어지기도 하면서 친구들과 부모님들까지 응원을 해주시니 신바람이 나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렸다. 격렬한 시합은 환호소리와 웃음소리 속에서 결속되었다.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청팀을 위해서 영예를 따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기쁘기만 했다. 다음 회 운동회가 기다려진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보통 이 봄에 한번 운동회 하고 또 가을에 한번 운동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학교에서 보통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 있을 때는 9월 달이 첫 학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월쯤 때 되면 저희를 맞아요. 운동회를 하거든요. 네. 이게 이유가 운동회를 한번 하고 나면 네. 운동회를 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은 엄청 많은 연습을 합니다. 운동회 아, 오프닝 하기 위해서 네. 각 밤마다 뭐 춤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 장기 자랑해야 네네. 되잖아요. 그 덕분에 엄청 많이 친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네. 달리기는 못하지만 나가 달려야 되고 그래서 운동회를 한번 함으로써 그 학기가 확 친해지고 그 다음 학기는 이제 전략을 이제 그렇죠. 짜는 거죠. 그 네. 첫 학기는 아무 생각 없이 용감한 자가 나가는데 네. 두 번째 학기 때부터는 이제 팀워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체육을 중국에서는 교육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로 꼽힙니다. 네. 덕지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하죠. 지덕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이 운동회 때 좀 특별한 운동회를 한 번씩 하곤 했어요. 아,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운동이에요? 학년 대항으로 춤 추는 아, 그것도 너무 재밌겠네요. 너무 재밌는 게 네. 어느 반은 폭댄스를 하고 네. 어느 반은 한국무용을 하고 어느 반은 또 폴카를 추고 아. 막 이렇게 옷까지 다 만들어서 입어요. 그러면 거의 뭐 네. 한 학기 동안 내내 연습을 하면서 하겠네요. 한 학기 동안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학교 끝나고 나면은 반반이 개인으로. 연습하느라고 뭐 누가 어땠다 하면서 우리의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우리 학교 보니까 운동회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노래 자랑처럼 실내에서 하는 거 하는데 예. 정말 선배님들이 했던 그 노래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합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는 뭐 달리기 잘하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잘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다닐 때까지 네. 달리기를 우리 그 학부에서는 항상 선발하면 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네. 1등은 못하고 항상 3등 그 2, 네네네. 3등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전교 나갈 땐 못하고 학부에서 한 1000명 정도? 네. 그 안에서는 잘 뛴 것 같아요. 잘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해가지고 또 어지간히 넓어서 뭘 하면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뭐 특히 또 운동회는 이렇게 뭐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하고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니 뭐 할머니까지 전부 오셔가지고 막 맛있는 거 싸서 나무 그늘 안에서 먹는 점심의 맛. 요것도 또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때, 네. 중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정말 달리기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집에 네. 몇 명이 왔는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달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응원단이 대단하거든요. 특별히 네.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묵청이 좀 높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달리는 건 안 보여요. 애들이 달리는 건 그 집에 이제 그 나와서 응원하는. 네. 그때는 저는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다 도시에 살지 않아서 네. 저희 운동회 때는 오진 못했는데 남이 집 할머니, 할아버지 오잖아요. 그 기억이 되게 많이. 걔가 꼴찌에도 왠지 1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온 가족이 나와서 막 펄펄 뛰면서 맞습니다.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재밌었는데. 네. 아마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고 했으니까 운동회 한 번쯤 더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네. 산울림이 불러주는 운동회 날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국경일인 민족 화합의 날에 한국 음식 그리고 문화를 홍보했다면서요? 예,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또 최대 국경일인 민족 화합의 날에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화려한 기념식과 그리고 콘서트, 각종 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수도 아스타나와 최대 도시 알마티뿐만 아니라 17개 주의 각 지방 도시마다 갈라 콘서트를 포함해서 지방정부 수장이 직접 참석하는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알마티의 경우에는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가 공화국궁전 앞 광장에 마련된 행사장에 우리 문화와 또 음식을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김밥을 비롯한 한식과 또 전통차, 한국 스낵과 컵라면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고려민족중앙회 소속의 고려인 예술단은 한복을 입고 북춤을 추면서 우리 문화와 공예품 등을 소개했습니다. 고려인 외에도요, 이날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타타르, 위구르, 키르기즈 등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다른 소수민족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민족화합의 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은 공통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공유하는 다양한 민족들의 고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카자흐스탄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대가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20여 개의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은요, 1996년부터 국제노동절인 5월 1일을 민족 화합의 날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한 11만 9천 명 정도의 고려인이 자유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고려인 동포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예. 그 주인공은 김게르만 교수 그리고 김콘스탄틴 고일보주필인데요. 지난 28일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도스티브 훈장을 받았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의 여러 민족 간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도스티브 훈장을 이 두 분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김게르만 교수 같은 경우는요, 역사학 박사이고요. 오랫동안 고려인 역사 연구를 해왔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 아시아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각종 기고 또 저술 활동을 통해서 다민족 간의 화합을 호소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려인협회 자문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 콘스탄틴의 경우에는 우리 고려인 강제 이주 첫 정착지인 우슈토르 출신이고요. 아시겠지만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일보 주필을 지금 13년째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카자흐스탄 내에 우리 고려인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바탕 서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 협회의 부회장을 또 동시에 맡고 있기도 합니다. 훈장 수여식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화합과 안정 없이는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다. 사회적 통합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정 목표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민족 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의 한 역사학 박사가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할린을 찾았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이완 갈럽뉴프 역사학 박사가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습니다. 민족지학, 영화, 시각, 인류학, 지역적
정체성 시베리아 및 극동 민족의 민족지학 연구를 하는 글라브뇨 박사는 산피테르부르크 꾼스카메라 희귀한 것을 소장하는 박물관인데 선임 연구사로 활약하여 사할린을 처음 암입니다. 그는 북방 소수민족 사할린 원주민 입회에 대한 영화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할린을 방문하면서 섬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스스로 생겨 이번에 민족지학 지역 정체성 방면에서 민족지학 영화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정 방문하여 촬영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 사할린을 대도했습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그는 진유래 역사학 박사, 조영재 일세 어르신, 저성경 화백, 빅토리아 세크레 신문사 대표를 비롯 여러 동포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갈라브뇨 박사는 유른사갈린스크 한인 문화센터, 우리말 방송국, 주향토 박물관, 주미승 박물관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르사각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협회 사무실을 찾아 사물놀이, 케이팝을 배우는 소년 청년들과 만나 차세대 한인들을 촬영할 수 있어 매우 반갑고 기뻤다고 합니다. 한편 형제 30대 동포들도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완 글로브뉴브 역사학 박사가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사할린을 방문했습니다. 이 골로브뉴브 박사는요, 희귀한 것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스트카메라의 선임 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할린을 방문하면서 섬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민족지학 영화를 촬영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촬영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할린을 찾았는데요. 사할린에 있는 동안에 진율리아 역사학 박사, 조영재 일세 어르신, 조성용 화백, 배 빅토리아 세고려 신문사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동포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르사코프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를 찾아서 사물놀이 또 케이팝을 배우는 소년이나 청년들과 만나 차세대 한인들을 촬영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고 기뻤다고 합니다. 사할린 한인 영화 제작을 위해서 오는 8월에 다시 사할린을 찾을 계획이라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올해는 안 오는 거 아니야? 선생님! 하경이구나. 네, 선생님. 저 왔어요. 그래. 근데 왜 나와 계세요? 혹시 저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야. 산책하러 나온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 근데 웬일이지? 오늘 출근 안 했어? 네, 선생님. 오늘 하루 월차 냈어요. 선생님 찾아뵈려고요. 아이고, 안 와도 되는데 뭘 월차까지 내서 받아와? 선생님, 그럼 다시 갈까요? 선생님. 그래. 농담이에요, 선생님. 이런 농담.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잖아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학교 그만둔다고 할 때 선생님이 말렸잖아요. 그랬지? 선생님, 마음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된 거잖아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네가 잘 이겨낸 거지.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그래. 힘들었어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자, 우리 하경이도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네, 좋아요, 선생님.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떨어져서 걷니? 선생님 너무 느끼. 아니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뭐야? 됐으니까 이리 와서 같이 걷자꾸나. 네, 선생님 같이 가요, 선생님. 선생님. 그만 이제. 제자가 스승의 날이라고 연차까지 내서 중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왔네요. 그러게요, 선생님. 네, 하경 씨 좀만 있다가. 네. 네. 그러게요. 얼마나 고마우면 매년 찾아오겠어요. 한국에서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날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된 건 이분 덕분입니다. 어떤 분이죠? 스승의 날 기원을 살펴보면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 5월 26일에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선생님을 위문한 것이 시초가 된 것인데요. 이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해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1964년부터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부터 이분 탄신일인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결의의 스승으로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신 분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요. 해시계, 물시계 같은 농사에 필요한 많은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고 이 밖에도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두루 살피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스승, 우리 모두의 스승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선생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날은 바로 이분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4대 임금인 이분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는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세종대왕, 2번 광개토대왕, 3번 안중근 의사.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선생님. 시대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스승인 이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닐까 싶어요. 민족의 스승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해준 크고 작은 도움을 준 스승들도 많습니다. 그분이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회사 선배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스승. 내가 존경하는 스승은 어떤 분이실까요? 스승에 대한 일화, 또 내가 존경하는 스승에 대해서 행복우체통으로 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말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만삼의 그 선봉 고로즈 얘기까지 지난번에 들었는데 근데 크슬로 오르다로 이사를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제 김만삼 가족이 1931년에 강제이주를 당하죠. 예예. 그런데 소련에서도 연해주에서 이 벼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던 분들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크슬로로 이주된 사람들 중에서도 소련에서 벼 농사를 전문적으로 잘 짓는 사람들을 엄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백 가구들을 크슬로르다 주 내인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칠리 구역이라는 그 우리 식으로는
군이지요. 네. 제1의 군으로 그쪽에 따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특별히 벼 재배 조합, 그러니까 벼 재배 고로쇠를 이렇게 만들죠. 네. 그것을 이제 김만삼의 아들 맏아들 홍빈이 그걸 조직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은 소련 정부의 그 식량 증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중앙아시아 황무지고 그게 버려져 있고 아무도 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데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벼 재배를 해서 이 벼를 성공을 시키면 나라의 식량 증산에 크게 이렇게 공헌을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벼 재배 전문 그룹으로 분류해가지고 그것으로 또 제2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벼 재배를 하던 곳하고 또 이주를 한 크즐로르다 지역은 좀 지역이 뭐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조금 저기 같은데요. 연해주에서 네. 연해주에서는 이제 김만삼이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멀지 않은 남쪽에서도 짓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북쪽인 하바롭스크 지역으로도 이주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아시아로 강제주 돼가지고는 크즐로르다 주의 넓은 지역에 이렇게 이주를 당했다가 네. 바로 거기서 이 벼농사를 잘 짓는 고려인들을 엄선해서 그 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서 농사를 지었죠. 예. 그 김만삼식 영농법 이 벼 재배는 어떤 걸까요? 예,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언론이나 뭐 이런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게 대충 한 7가지 8가지로 이렇게 그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김만삼식 영농법이 그렇습니다. 과학 영농. 먼저 파종 계획을 중앙아시아의 그 토지를 잘 봐가면서 다른 지역보다 파종 계획을 예정보다 일찍 잡고 네. 또 노동력을 그 김내기와 물대기 여러 가지 그 1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될 것을 과학적으로 구분해가지고 노동력을 할당과 배분을 적절하게 하고 또 민주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그 작업 현장에서 분조원들과 수시로 이렇게 토론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 특히 그 시치는 일이나 물을 조절하는 거나 이 까다로운 일들은 아무래도 김만삼 본인이 나섰고요. 네. 또 종자를 선정하는데도 당시에 벼 종자가 카자흐살라라는 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새로 개발된 크라스 노다르라는 품종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벼 품종 선택도 해마다 그 비교를 해가면서 새로 고르고요. 또 농작물 관리, 김내기나 물대기 횟수 같은 것을 전년도를 참고해서 그것을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게 했고 또 하나는 비료를 이제 그 인삼 비료나 그 지방 비료 이것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50톤을 뿌렸다가 이걸 더 많은 걸 뿌리기도 하고 이 토지를 잘 살펴가지고 그 성분에 따라서 비료 뿌리기를 적절히 했던 이런 대충 7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언론에 나온 것은 아마 대충 이렇게 해서 김만삼식 그 과학영농법이 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의 토양에 따라서 아주 적합한 벼 재배 방법을 이제 강구를 했으니까 정말 과학영농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벼 종자도 달리하고 물대는 일도 달리하고 논판의 그 높이와 그 뭡니까 고랑의 그 길이도 이렇게 따로 하고 또 특히 그 시비 비료 뿌리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죠. 이게 인삼 비료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다른 비료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예. 그 김만삼이 자신의 그 영농 철학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다면서요? 예, 신문에 기고도 했고 또 다른 이런 그 고로즈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영농법을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의 기고보다는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그런 거 보면은 특히 그 토양 분석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토양의 성질을 잘 분석해서 지대상 형편, 지대의 고저, 관계, 수세, 토양의 비옥도 이런 걸 잘 측량해서 그
그 논바닥은 항상 30cm 물이 있게 만들고, 네. 뭐 이런저런 거 있고, 또 파종은 격실을 헥터당 100kg에서 120kg가 넘지 않게 파종하고, 지방 비료와 화학 비료를 농법에 맞게 뿌리고, 이런 그 물대기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반드시 새물로 갈아주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근데 김만삼 분조라는 건 또 뭔가요? 예, 이제 분조는 우리 군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네.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이가 아마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알 건데 학교에 그 반이 있고 분단이 있고 그랬었죠. 네네. 예, 그렇듯이 이 분조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집단 농장에 한 그 200여 명이 그 있다면은 네. 그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10명에서 12명 사이의 작업 조원, 그중에 작업 조장을 분조장이라고 해서 네. 그 사람이 일정 부분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정 지역에 농사를 짓는 체제가 소련의 그 어떤 집단농장 체제거든요. 네. 거기서 김만삼이 분조장인데 자기 분조원 10명에서 12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맡은 지역의 농사를 여기서 이제 성공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분조원, 분조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과학적인 영농법으로 벼 수확량을 그렇게 많이 늘렸으니까 당연히 훈장도 많이 받았겠네요. 아,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1949년에 김만삼이 사회주의 노동 영웅 훈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려인들이 노동 훈장을 받은 거 이제 48년부터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김만삼이 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거나 덜 위대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당시에 48, 49, 50 그 사이에 각 지방에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온 순서대로 예. 행정 편의로 이렇게 나누면서 노동영웅 칭호를 지역별로 주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김만삼은 이제 49년에 받았는데 김만삼 그 코로즈 그 3번 코로즈에 김만삼까지 포함해서 11명이 받았습니다. 아, 이건 네. 정말 이게 대단한 경우인데.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김만삼을 제외한 그 10명들은 김만삼을 이렇게 스승으로 여겼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김만삼의 공적으로 그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10명이 되는 제자들까지도 그 노력 훈종을 이렇게 받았던 거죠. 네. 하긴 뭐 분조장까지 만들어서 각 뭐 분조별로 열심히들 했으니까 다들 전문가가 됐겠네요. 전문가가 됐고 네. 김만삼한테 많이 배우고 스스로 배우러 오고 또 그 사람들도 수많은 그 실험을 하면서 그 어떤 새로운 농법에 맞는 그 이 영농법을 개발시켜 나갔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만삼이 개발한 영농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